봄이 만연한 가운데 꽃의 향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봄 축제가 열렸다. 그 해의 봄 축제는 매년처럼 도시 중심부에서 화려하게 열렸고 반짝이는 조명과 활기찬 음악, 그리고 전통 음식으로 가득 찬 부스들이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박선희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박선희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중년의 여성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잃어버린 막내 아들 지훈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헤치며 돌아다녔다. 그 아이는 7년 전 이 축제에서 인파 속에 잃어버렸다. 그날 지훈은 겨우 6살이었다. 선희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한 보답으로 축제에 데려갔고 그 아이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지훈, 그녀는 간절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메어왔다. 사람들 속에서 아들의 익숙한 모습을 찾는 데 애썼지만 모든 것은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이 커져만 갔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전단지를 배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날이 지나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어만 갔다. 밤마다 별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매일매일이 힘든 싸움이었다. 잃어버린 아이의 빈자리는 그녀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공원에서 혼자 앉아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훈의 미소를 떠올렸다. 하지만 눈을 뜨자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라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자식을 잃는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해의 봄 축제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박선희.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지훈이 좋아하던 연한 파란색의 옷을 입었다. 사람들 속에서 아들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축제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겹게 느껴졌다. 웃음소리와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했다. 그녀는 한 부스 옆에 서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눈물은 언제 흘렀는지 모르게 떨어졌다. 지훈아, 어디 있니?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 한순간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축제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박선희에게는 그저 흐릿한 과거의 그림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사라진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아들이 여전히 예상치 못한 길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선희 삶은 고통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을 잃은 그날 이후 그녀의 세계는 어둠에 휩싸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라곤 했다. 깊은 주름과 피로로 가득 찬 얼굴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다. 지훈이 사라진 후 박선희는 매일같이 그를 잊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지훈이 좋아했던 것들, 그가 즐겨 듣던 노래, 그가 사랑한 장난감들을 집안 여기저기에 두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앉아 지훈에게 이야기를 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너 생각하면서 공원에 가서 산책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과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그녀를 걱정하며 찾아오면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겪고 있는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에 다가갈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선희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지훈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홀로 지내며 종종 지훈과의 추억에 빠져들곤 했다. 그가 처음 말을 배웠던 순간, 그가 첫걸음을 내디딘 날, 그리고 그가 생일 축하를 받았던 날, 모든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루는 그녀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그 속에는 지훈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지훈을 잃은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그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그녀는 지훈이 그곳에 있다고 믿고 싶었다. 지훈아, 엄마는 여기 있어.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 외침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까지고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박선희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그녀는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다. 그 사진들은 마을의 역사와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박선희는 그 사진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커져갔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공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공원에서 걷는 동안 그녀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훈의 기운을 느끼고 싶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리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한번 지훈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그러나 그 외침은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세월은 흘렀지만 박선희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매일 지훈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동시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언제까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박선희는 지훈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다졌다. 그녀는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지훈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었다. 봄 축제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나갔다. 박선희는 여전히 지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과거의 기억에 잠겨 지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랜만에 외출하기로 결심했다. 공원에서의 산책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편안한 옷을 입고 공원으로 나갔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이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박선희는 마음이 아파왔다. 그녀는 공원의 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지역의 CEO로 유명한 젊은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혼자 계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박선희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이 낯익었다. 뒷목에 별 모양의 점이 있는 모습이 지훈을 떠오르게 했다. 네,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대답에 관심을 보이며 앉아도 괜찮냐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저도 잠시 쉬고 있던 참이에요. 그는 벤치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박선희는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꼈다. 대화가 시작되자 김민주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박선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의 열정과 진정성이 느껴졌다. 아주 멋진 일이네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김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선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잃어버린 아들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부모님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주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를 어릴 적에 잃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박선희는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그들은 공원에서의 산책을 시작으로 카페에서의 대화를 이어갔다. 김민주는 박선희에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며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와의 만남은 박선희에게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과의 만남이 지훈을 잊게 만들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를 만날 때마다 지훈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어느 날 박선희는 김민준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갑자기 김민준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 제가 아픈 아이가 있어요. 제 아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현재 기증자가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박선희는 놀라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정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돕고 싶었다. 제가 아들에게 필요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으려고 해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배어 있었다. 박선희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김민주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은 그는 말을 멈추었다. 박선희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괜찮아요. 제 아들이 지훈이라면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김민주는 그녀의 결심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박선희는 김민준의 아들에게 자신의 간을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아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제 박선희는 김민준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운명적인 연결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박선희는 김민준의 아들에게 간을 기증하겠다는 결심을 한 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찾았지만 동시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나이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도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결정을 내린 후 그녀는 병원에 가기로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가 그녀를 감싸왔다. 그녀는 접수처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질문을 떨쳐내고 김민준과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박선희는 의료진과 상담을 진행했다. 의사는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간 기증에 대한 절차를 설명했다. 기증 수술은 안전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증자는 정서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이 결정을 잘 내렸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김민준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며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앉아 있었다. 김민준이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다.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가 먼저 물었다. 네,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박선희는 자신감을 가지려 애썼다. 김민준은 그녀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결심이 제 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김민준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선희는 그의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술 날짜를 잡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선희는 자신의 혈액형이 김민준의 아들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다림은 힘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박선희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신의 혈액형이 아들과 완벽하게 맞습니다.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선희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정말로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김민준은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박선희는 그의 반응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은 박선희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녀는 여러 번의 상담과 검사를 반복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김민준은 그녀의 곁에서 지지해주며 함께 힘든 과정을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수술 전날 박선희는 긴장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기억을 떠올렸다. 내 사랑,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잠에 들었다. 다음 날 박선희는 병원에 도착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김민준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다. 수술이 끝나고 당신의 아들이 건강해지면 꼭 함께 다시 만나요. 그녀는 희망을 담아 말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약속했다. 박선희는 그의 손을 느끼며 마음속에 따뜻한 힘이 솟아났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박선희는 마취가 들면서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훈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렸음을 깊이 느꼈다. 잘 부탁해요.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수술이 끝난 후 박선희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피곤하지만 마음속에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곧이어 김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잘했어요. 아들이 회복 중이에요. 김민준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희는 그의 말을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었다. 박선희는 이번 경험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다. 지훈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발견했다. 이제 그녀는 김민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박선희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마음속에는 김민준의 아들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기쁨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반복적이었다. 매일 아침 의료진이 방문해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약을 챙겨주었다. 박선희는 그들의 친절한 표정과 따뜻한 말에 감사를 느끼며 회복에 힘썼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김민준과의 만남이 그리웠다. 그는 자주 병문안을 오며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김민준은 매번 그녀를 방문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박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루는 김민준이 방문했을 때 박선희는 그에게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민준 씨,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박선희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지훈을 잃은 후 그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준은 그녀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한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회복이 진행되면서 박선희는 점차 힘을 되찾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 그녀를 감싸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훈에 대한 그리움도 다시금 밀려왔다. 그녀는 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항상 그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박선희와 김민준은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지역 사회의 필요를 조사하고 필요한 자원을 모으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박선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모임에서 그들은 지역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선희는 자신이 겪은 아픔과 그로 인해 느낀 희망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석자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박선희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박선희와 김민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 순간 박선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지훈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다. 이는 그녀가 지훈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선희와 김민준은 자선단체의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맺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자금을 모으고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 박선희는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그들은 지역 병원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하고 있었다. 박선희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마음속의 열정이 그녀를 이끌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픈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확고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전합시다. 박선희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선희는 김민준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둘은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길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박선희는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을 통해 지훈의 기억을 간직하고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박선희는 자선단체의 활동에 몰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을 통해 지훈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김민준과 함께한 시간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점차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서 있었다. 어느 날 박선희는 김민준과 함께 병원에서 아들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병실을 돌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박선희는 한 아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제 아이는 희귀병에 걸려서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박선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박선희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김민준과의 대화 중에 더욱 커졌다. 하루는 김민준이 박선희에게 말했다. 사실 아들이 회복되면서 DNA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나 저와의 관계가 생물학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의 말에 박선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DNA 검사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녀는 그의 말에 궁금증을 느꼈다. 김민준은 잠시 침묵한 후 자신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혼란을 털어놓았다. 아들이 제가 잃어버린 아들과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선희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검사를 받아볼까요? 그녀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그 결과가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싶어요. 몇 주 후 박선희와 김민준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다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긴장감을 안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다가왔다. 병원에서의 대기실은 조용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긴장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가 들어오자 박선희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김민준이 질문했다.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검사 결과 박선희 씨와 김민준 씨는 생물학적 모자 관계입니다. 그 말에 박선희는 얼어붙었다. 정말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김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지훈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선희는 그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인가요? 그 순간 박선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감정이 일어났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 같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지훈과 다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박선희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유전학적으로 당신과 김민준 씨의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선희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지훈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제가 그를 잃어버린 이후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지훈과의 연결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병원을 나서며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박선희는 지훈을 잃은 슬픔과 그를 찾은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을 잃었던 그 아픔이 다시 떠오르네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요. 지훈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김민준의 말이 박선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날 저녁, 박선희는 집에 돌아와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내 사랑,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아들이 생물학적으로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박선희는 김민준과 함께 지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지훈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아픔을 나눈 친구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다. 이 새로운 사실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박선희는 이제 다시 한번 사랑을 찾고 지훈과의 재회를 꿈꾸며 희망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김민준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박선희는 김민준과의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훈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그녀는 이제 그를 찾기 위한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김민준의 아들에게 간을 기증하는 수술을 준비해야 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박선의 마음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김민준의 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녀는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수술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술 전날, 박선희는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앞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박선혜 씨, 안녕하세요. 이제 수술 준비를 시작할게요. 그들의 친절한 말이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김민주는 그녀를 위해 병원에 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군요.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그의 말이 박선희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응원에 고마움을 느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래요. 두 사람은 수술 전에 불안한 마음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김민주는 아들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박선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선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깊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저녁, 박선희는 수술 전 마지막 식사를 마쳤다. 간호사들은 그녀에게 수술 전의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니 푹 쉬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고 그녀는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긴장으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과연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을까?
김민준의 아들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수술 당일 아침이 왔다. 박선희는 긴장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힘을 주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수술실로 데려가면서 박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술실에 들어서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며 자신이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박선희 씨, 우리는 이제 수술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팀의 주치의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선희는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취가 시작되었다. 박선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이 수술이 끝나면 김민준의 아들이 건강해질 거야. 그녀는 이 생각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이 멀어져 갔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김민준은 대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박선희 간 이식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떨리는 마음을 느꼈다. 부디 모든 것이 잘 되길 그는 속으로 기도했다. 시간이 흐르고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주치의가 대기실에 들어오며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회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 말에 김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박선희 씨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회복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김민준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잠시 후 박선희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몸이 무겁고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괜찮았다. 그녀는 눈을 뜨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곧 김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선희 씨, 잘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박선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수술이 잘 끝났나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제 아들이 회복 중이에요. 박선희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로 그 말을 들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의 감정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박선희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아들이 건강을 되찾고 박선희는 다시 한번 사랑과 희망을 찾은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박선희는 회복이 진행되면서 김민준의 아들에게 간을 기증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지훈의 기억을 간직한 채 김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며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더욱 깊이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박선희는 부디 지훈과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박선희는 수술 후 회복 중에도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 김민준의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지훈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지훈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는 그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회복이 진행되면서 박선희는 병원에서의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김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다. 하루는 박선희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김민준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의 눈빛은 반짝였다. 박선희는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정말요? 어떤 파티인가요? 우리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준비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했답니다. 김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선희는 그런 그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기다리세요.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선희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박선희는 집에서 조용히 준비를 하며 기다렸다. 그녀는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너도 함께 해줘. 그녀는 속으로 그를 부르며 마음속으로 그를 느끼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김민준과 그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집에 모였다. 박선희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다. 특히 김민준의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박선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축하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집에 돌아왔군요. 박선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아줌마. 그의 순수한 목소리에 박선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파티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선희는 김민준과 함께 아이들 놀이는 물론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결심을 다졌다.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김민준의 말에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날 저녁, 박선희는 김민준과 함께 밖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지훈과의 기억을 떠올렸다. 지훈아, 너도 저기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물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곁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별이 가장 밝고 아름다울까요? 그는 박선희에게 물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선희는 지훈에 대한 이야기와 그를 잃은 슬픔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를 잃은 후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를 기억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싶어요. 김민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다. 저도 아버지를 잃은 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의 말에 박선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순간을 간직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날들이 기대돼요. 함께 아픈 아이들을 도우면서 희망을 나눌 수 있겠죠. 박선희는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박선희는 잠자리에 들며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한 결심, 그리고 김민준과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훈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결심하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 준비하기로 했다. 이제 그녀는 지훈을 기억하며
그의 사랑을 잊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선희는 김민준과 함께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훈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제 박선희는 지훈의 기억을 품고 김민준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